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사연입니다.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찾아온 장남. 나 안에 도착했어. 어머니 모시고 내려와.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막내 보영 씨. 어머니 오셨어요? 엄마,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세요? 효자.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 오빠가 옷 한 벌 사주든가. 그럴까? 어머니 지금 사러 갈까요? 제가 명품으로 예쁜 걸로 쫙 사드릴게요. 명품은 무슨 명품. 마음만으로 됐다. 어머니. 어머니를 모시는 자신과 달리 기념일에만 나타난 장남이 얄미운 딸. 근데 오빠도 오빠지만 새언니 좀 찾아뵈라 그래. 아니 며느리가 그런 거 하기 쉽나? 딸이 최고잖아, 그치? 아, 눈치 없는데, 맛있는 거 오빠. 먹으러 가자. 내가 맛있는 거 살게. 엄마 가요? 여느 남매처럼 티격태격하지만 사이가 좋아 보이는 남매입니다. 네. 그날 밤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온 희연 씨의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. 네. 보영 씨의 눈을 피해 몰래 약을 꺼낸 희연 씨. 말 못할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. 엄마 나 일찍 잘 건데 엄마도 얼른 씻고 주무세요. 엄마도 씻고 잘 거야. 고생했어 우리 딸. 오늘 또 엄마 때문에.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. 엄마 좋은 꿈 까요? 딸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기만 한 희연 씨. 아프신 거. 그런데 갑자기 거칠게 기침을 합니다. 아이고. 건강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? 점점 더 심해지네 어떡해. 피가. 며칠 후 엄마 나왔어. 엄마. 희연 씨는 딸에게도 숨긴 병이 있었습니다. 병이 있으셨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딸 보영 씨. 아이고, 숨기셨네. 아이고, 돌아가셨구나. 급히 병원을 옮겨졌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 탓에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. 슬픔을 뒤로 한 채 어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마친 남매.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간신히 몸과 마음을 추스렸는데요. 그런데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둘째 아들. 아들이, 둘째가. 장례식은 잘 치렀어? 야, 너 왜 이제 와? 됐다. 말을 말자, 어? 출장 중이어서 갑자기 올 수가 없었어. 바이어랑 중요한 미팅도 있었고. 미안해. 야,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. 어떻게 어머니 장례식을 하나? 진짜.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고 말했잖아.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. 에이. 내 여기 그만 뭐 떼 좀 해. 어머니 장례식은 나랑 보영이가 잘 치렀고 조의금 남은 거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들 알아. 남은 조의금 때문에 장남에게 마음이 상해버렸는데요. 갑자기? 엄마 모신 것도 나고 엄마 마지막까지 못 이런, 빌렸던 것도 나야. 이런 걸로 또. 근데 그걸 왜 오빠가 정해? 원래 이런 거는 장남이 하는 거야. 어? 남은 거 얼마 된다 그래?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내가 엄마 모시고 살면서 서운하죠.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분이 알아. 덜 평상시에는 보셨는데.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가족 행사 있을 때만 띡하니 연락하고 그렇지. 이제 와서 엄마 조의금을 챙기겠다고? 그리고 난 못 왔지만 우리 회사에서 근조 화환도 보내고 나 때문에 아유. 오늘 회사 어머니가 직원들 너무 몇 명인데 그걸 형이 슬퍼하시겠다. 알아가겠다는 거야. 그 얼핏 보니까 내 이름으로 들어온 들이 훨씬 더 많더만. 그리고 나도 그 주변에 좀 챙겨드려야 되니까 조금 줘. 오빠 장례식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. 근데 조의금을 나눠달라고? 오빠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? 네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너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장례식도 안 오고 네가 무슨 염치로 이렇게 배짱을 부려?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신경 못 썼지만 지금 들어온 거 저거 저거 다 누구 이름이야? 내 이름이잖아, 내 이름. 이 부끄러움이. 이거 내가 다 사회생활하면서 쌓은 나쁜 것들인데. 거라고. 아유. 다들 그만들 좀 해.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. 조의금을 두고 시작된 남매의 다툼. 장남이 내가 좀 더 슬픈 챙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? 장남 하는 데는 다 에헤. 이유가 있는 거야. 무슨 이유가 있어? 첫째 오빠가 장남인 거랑 둘째 오빠한테
돈이 더 들어간 거랑 조의금 나누는데 무슨 상관인데? 따지고 보면 둘 다 출가하고 나서 엄마 모시고 산 거 나야. 오빠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법대로 해. 아, 법도 이게 조의금은 장남이 관리하는 것이다. 무슨 소리냐? 조의금은 조문객 수대로다. 어머니를 모시고 산 건 나다. 남매에게 일어난 조의금 분쟁 모의 법정에서 알아보시죠. 참 돌아가신 슬픔도 잠시 그러니까. 조의금 때문에 그러니까. 저렇게 남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. 이인철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변호사님, 저는 보면서 이거 뭐 드라마인가?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? 뭐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까? 실제로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해요. 가끔 발생합니다. 네. 특히 이제 조의금 액수가 좀 많을수록, 많을수록. 이 자녀 간의 분쟁이 생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 네. 참 다른 것도 아니고 조의금 놓고 다툼이 있다는 거는 좀 마음이 그런데 네. 이런 갈등은 현실에서도 생긴단 말이에요. 이럴 때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실제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었는데요. 네. 그래요? 조의금이 수십억 원이었습니다. 와, 이거 그래서 자녀들이 2년 동안 이제 법정 다툼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 네. 이 모 대기업 회장님이 네. 여동생이 이제 사망을 하니까 네. 그 여동생의 장남 조카죠. 네. 그 큰 조카에게 수십억 원을 조의금을 준 겁니다. 아, 근데 이 장남이 이걸 제대로 분배를 안 한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이제 큰 오빠를 상대로 이제 그 소송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해서 조의금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. 나눌 필요가 없다. 네.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?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. 이 조의금을 이제 나누는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 그 회장이 이 여동생을 대신해서 장남에게 증여한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네. 조의금을 나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. 증여롭군요. 그럼 분쟁을 통해서 갖는 게 아니라 전 궁금한 게 원칙적인 조의금 소유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것도 거예요? 좀 궁금하긴 하네요. 그렇죠. 원칙적으로. 예, 이름을 뒤 쓰잖아요. 누구한테 네. 왔다고. 이 조의금은 원래 이제 그 유족을 사실 위로하는 목적이고 그렇죠. 또 장례비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법원이 봤어요. 이런 성격에 비춰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조의금은 장례식 비용에 충당하는 게 원칙이고요. 네. 만약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유족 모두가 상속 비율대로 나눠라. 이게 이제 법원의 원칙적인 태도입니다. 네. 근데 오늘 이제 영상의 사례를 보면 뭐 세 명 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장남이다. 그리고 둘째는 내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 가장 많다. 그리고 막내 여동생은 내가 모셨다. 모신 건 나다. 이럴 네.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조문객이 많이 온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 될까? 아니면 똑같이 모신- 나눠야 될까? 아니면 저는 어떻게 모신 될까요? 저도 사람이 모신 분이 그때 그래도. 오빠들이 염치가 좀 없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. 들었거든요. 네. 일단 법원에서 이렇게 봤어요. 조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상속 비율대로 나누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. 아, 상속 그렇기 때문에 비율대로. 이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장남이건 차남이건 상속 비율이 똑같거든요. 네. 다만 배우자 같은 경우는 1.5배를 더 갖게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분이 먼저 이제 사망하셨기 때문에 네. 나머지 자녀들이 원칙적으로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, 원칙입니다. 똑같이. 저도 강승환 아나운서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,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오빠들이 좀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. 했었는데 막내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그럼 그리고 엄마가 말씀을 안 하셨으면 방법이 예. 없을 것 같기도 하고.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. 있어요? 있어요? 예. 일단은 그 유언을 남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그러니까, 될 수가 있고요. 말씀하셔야 효자에게 돼요. 좀 더 많이 상속을 주겠다. 아니면은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. 효자를 더 우대하는 법이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구가 네. 아닙니까? 그렇기 네. 때문에 좀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음. 이 효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더 기여한 거를 입증하면 법원에서 효자에게 더 많은 비율로 상속분을 제도는 하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만약에 법원 판결을 받으면 조의금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더 많이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법원이나 뭐 이렇게 변호사 비용 더 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럼 본인이 또 입증을 해야 하는 점이 그러니까 있고. 골치 아프네. 근데 네. 장례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품이 많이 드는 그렇죠. 일이잖아요. 만약에 들어온 조의금보다 장례 비용이 더 클 경우, 그럴 수가 있겠죠. 네 그런 마이너스잖아. 경우는 어떻게 해야 조문객이 돼요? 적게 와서 이제 조의금은 적고 네. 장례식 비용은 많으면은 음. 결국에 장례식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데 내야 되죠. 그 경우 같은 경우도 상속 비율대로 똑같이 이 그 나머지 유족이 똑같이 이제 자신의 상속분대로 분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그 상속도 포기할 수 있다고 저희가 배웠었잖아요. 그러면은 상속 만약에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뭐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어. 네. 그럼 나는 받을 게 없으니까 나는 뭐 장례 비용도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.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빚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네. 보통이잖아요. 예. 보통 그럼 그렇죠. 다른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장례식 비용도 낸다고 하면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억울하죠. 그래서 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장례식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상속보다는 가족 관계에 기초해서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속을 포기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상속 비용, 아니 장례식 비용 같은 경우 같이 분담을 해야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그렇군요. 자식이라면 똑같이 분담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. 거죠.